안녕하십니까. 독도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희입니다. 해녀 연구는요, 한 30년 정도 했고요. 한일 어업사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녀 문화는요, 해녀의 가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인류의 어업 방식인데요. 해녀들은 현재까지도 그러한 수천 년 된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이 어업으로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나 이 문화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문화를 후세에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단어를 검색하면요.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서 업으로 삼는 여성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해녀죠. 우리 지역에도 혹시 해녀가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우리나라 전통의 역사와 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해녀 문화,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독도재단의 김수희 박사님과 오늘 톡톡 동행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화사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박사님을 모셨는데 독도재단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도하고 해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실제로 독도하고 해녀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어떻게? 먼저 이 동해바다에 사는 어민들이 네. 독도 어장을 이제 왕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제주도 해녀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어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독도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에 이제 순시선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해녀가 그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일본 순시선들이 그 독도에 점거하려고 했는데 해녀들이 있어서 점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 해상이 봉쇄된 상황에서 제주도 해녀들이 독도까지 들어가서 그 독도 바다를 지켰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비추어 봐도 독도재단에서는 그 제주 해녀들의 그 선양 활동, 제주 해녀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독도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독도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해녀들이 독도 쪽에서도 이렇게 뭐 좀 그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언뜻 듣기만 해도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보통은 해녀하면은 제주도를 떠올리는데 우리 지역 경북에도 해녀들이 많이 산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우리나라의 그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해녀들이 그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파가 됐는데 경상북도 해녀의 그 정체성이랄까 좀 특이한 점은요. 남해안 지역이나 이런 경상도 지역에서는 제주도 해녀들이 그 집성촌을 이루고 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해녀들하고 이제 공존하는 상황이지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해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룡포나 호미곶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에서 발생된 해녀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 해녀들하고 제주도 해녀들하고는 왕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해녀들이 그 어로 활동을 하는 습관, 예를 들면 순비 소리라든가 전복을 잡을 때 잡는 도구라든가 그런 면에서 이제 경상도 해녀는 참 특이하다고 경상북도 해녀는 참 특이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더 궁금한 게 이제 많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많은 건지 그래도 제주도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가 있고요. 현재 4,000명 정도가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있는데 그 시 도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빼면은 제일 많은 거네요.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이야. 또 특이한 게요. 경상북도 해녀가 포항에 많이 삽니다. 경북 지역에 아까 1,50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수가 포항에. 네. 근데 호미곶하고 구룡포의 한 60% 정도의 해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야,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진짜 많은 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네. 경상북도 지역은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갯바위가 발달이 돼 있어요. 암석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제주도보다는 이제 유속이 빠르지 않고요. 그 갯바위에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그 돈이 되는 자원들, 바닷속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돈이 되는 자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전복, 해삼, 소라 이런 거였는데 1970년대 경에는 대일본 수출,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뭇가사리.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뭇가사리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 그 우뭇가사리하고 이제 성게가 많이 잡혔었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해녀들이 갑자기 이 지역에, 이 갯바위 지역에 사는 호미곶하고 구룡포 지역의 해녀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이제 구룡포하고 호미곶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예전에. 사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보리 세 마리도 못 먹고 시집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한 여성들이 농촌에 살면서도 바다를 등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바다 속에 있는 자원들이 이제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쪽 지역의 여성들이 이제 해녀업에 진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지역에도 해녀들이 많이 산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한 점들이 많아졌는데, 해녀 하면은 약간 뭐 동화책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봐서 보통들은 뭐 박사님이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약간 신비롭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몇 개를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간단히 좀 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해녀가 아직도 정확하게 뭘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잠수부하고 해녀는 뭐가 다르지? 그냥 여자라는 그 차이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녀는 어떤 직업인인가요? 해녀는 이제 말 그대로 바다 해자에 계집 여자, 여자 여자를 쓰거든요. 네. 이 해녀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잠수하다에 잠자에다가 이제 여자 여자를 써서 잠녀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녀들이 잠수나 아니면 이제 해녀들이 어업을 할 때는 그 아무런 그 장비도 없이 그 요즘 말하면은 산소 마스크나 네네. 아무런 장비도 없이 물 속에 산소통도 없이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다 속에 있는 자원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하는데 현재는 이제 해녀라는 그 용어 자체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녀는 생업의 일종이고요. 예. 그 경상북도에서 그 해녀들은 자기들이 이제 옷을,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으면은 이제 고무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광목으로 만들어진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해녀들은 그 자기들이 입는 옷을 잠비라고 그랬어요. 잠비. 네. 그럼 잠수할 때 쓰는 장비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장비를 이제 잠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철강공단에서 일을 할 때 작업화를 신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해녀들도 자신들이 입는 옷을
장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갖추어 입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업복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녀들은 이제 해녀 일을 할 때 자신들의 일은 이제 노동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렇게 장비, 근데 잠비라고 불렀던 그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이제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해녀 떠올리면은 그 검은색 그 전신 수트 같은 거를 입고 하잖아요, 해녀분들이. 근데 옛날 뭐 사진이나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해녀들이 그 한복 비슷한 거를 약간 짧은 한복을 입고 작업하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잠비도 어떤 역사를 따라서 변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녀들은 첫째는 이제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바닷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옷들이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의 그 자료를 보면은 알몸으로 바다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래서 제주에서 많이 이제 채취했었던 이제 전복이나 아니면 미역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이제 3월까지 12월부터 3월까지 엄청 추울 텐데. 네, 그런 바다에 알몸으로 들어가서 채취를 했었는데요. 조선 중기에 들어오면서 유교 사회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제주도에 파견된 목사가 어떻게 남녀가 알몸으로 같이 뭐 미역도 하고 전복을 따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에게 그 해녀 옷을 만들어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보는 이제 수영복처럼 생긴 이제 해녀복이죠. 그래서 지금 고무옷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오래 안 됐네요. 네. 그래서 그 해녀업은 그 한 수천 년 동안 이제 업 활동이 변함없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이제 드라마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거기가 또 배경이 이렇게 제주도로 나오면서 주인공 한지민 씨가 해녀 역할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보셨었는데 거기 보면은 한지민 씨가 1년 차 아기 해녀 역할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머, 해녀도 무슨 1년차, 2년차 이렇게 무슨 직장에 직급 있듯이 연차 따라서 직급을 나눠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해녀들 사이에 그런 직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장비 없이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오직 기댈 곳은 자기의 숨 하나만 이제 기대는 곳이 있어요. 숨이 닿으면 이제 바닷속에서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뭐 상어들도 있고, 그렇겠네요. 누가 버린 이제 그물도 있고요. 또 날씨에 따라서 조류가 빨라지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어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그 날씨나 아니면은 그 채취 기간을 조율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출동. 네네네. 조를 짜가지고. 네. 같이 들어가고 또 나오는 시간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이런 이제 조금 연차가 적은 해녀들은 아기 해녀라고 하고 좀 거기서 좀 리더격인 해녀도 따로 있고. 네. 그런데 이제 해녀들이 직급은 군대 조직과 같은 군이라는 군대에 군자를 붙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는 대상군, 그다음에 상군, 중군, 하군. 한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하군 중에 하군입니다. 아, 완전 쫄병. 네.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서 위험한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장군인 대상군, 아니면 상군이 총지휘하에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을 하는데 바닷속에서는 대상군의 말이 대상군을 철저히
그 복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공동체 의식이 해녀들 사이에서 강한 이유도 그럼 안전상의 이유인 건가요? 네,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해녀분들은 제 생각에 잠수도 엄청 잘하시고 다들 베테랑이라서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바다라는 곳이 정말 너무나 거대한 자연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정말 많이 날 것 같기는 해요.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전복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복을 채취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이 많고요. 전복을 채취하는데 죽어요? 네. 근데 이제 전복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 폐류예요. 네.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복을 눈으로 보면 네. 돌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 이제 전복이 들어가 있으면 네. 지금은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지만 안경을 끼더라도 이제 아주 큰 전복, 돈이 되는 전복을 보면 해녀들이 그걸 딸 수가 없어요. 바위에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아, 힘이 없어서? 네네. 근데 그걸 떼어내야 되는데 네. 떼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그 최대 숨을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건 한 3분 정도. 아주 길어야 5분이라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닷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최대 3분 정도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녀들은 그 3분이라는 숨을 나누어서 숨을 쉬면서 활동을 하는데 어쩌다가 욕심이 생길 경우에 그 전복을 채취하다가 숨이 다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어가 많아가지고요. 상어에 물릴 경우.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또 뭐 바위 틈에 다리가 낀다든가. 아유. 그럴 경우에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네. 못한다면 그 해녀는 그 공동체 문화에서 아웃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규칙 위반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엄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목숨을 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해녀들 사이에서 왜 물 위에 올라와서 휘파람처럼 휘 부는 거를 숨빗소리라고 네, 하던데 맞아요. 그 숨빗소리의 숨이 뭐 이게 뭐 목숨 뭐 이런 뜻인가요? 혹시? 그렇죠. 숨빗소리가. 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해녀 같은 경우에는 숨빗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 그거 제주도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그 기술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전수를 받고 배우면서 조기 교육. 네, 숨비 소리도 당연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밖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날숨을 쉬어야 되는지 그런 훈련을 받는데, 이 경상북도 해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숨빗소리를 이제 배울 기회가 제주도처럼 배울 기회가 없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의 해녀들은 숨빗소리를 내면 더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또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일하는 패턴이 또 생겼을 테니까, 자기만 네, 방식이 생겼을 테니까. 그렇군요. 해녀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 하게 된 계기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요. 아, 고향이 제주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제주도 여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제주도 여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왔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도서 지역에 뭐 거제도, 뭐 흑산도, 울릉도 다양한 이제 섬들이 있는데, 제주도 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선입관 같은 게 좀 많더라고요. 제가 20, 30년 전에는, 현재는 안 그렇지만. 뭐 드세다 뭐 이런. 네.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들 표현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생활력도 강하고 막 드세고 막 세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주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왜 제주도 여자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할까.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에서만 살지 않고 100여 년 이상을 우리나라 연안어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 해녀들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바닷속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또 그 해녀들이 그 어업을 하려고 하면 네. 그 어장에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을에서 살아야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어업권을 사서 구입을 해서 어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따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그 노동자 형태로 들어가서 어업 노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많았고 네. 남자들로부터 이제 핍박과 뭐 이런 현실을 접하다 보니까 제주도 여성들이 편견 아닌 편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 시작을 해서 제주도 여성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녀까지. 네,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 해녀와 또 우리 경북 지역의 해녀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경북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경북에 있는 해녀들의 어떤 특성을 제주도 쪽이랑 비교를 한다면 가장 구분되는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숨비 소리를 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식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네, 어떤 제주도 인식의 차이일까요?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해녀가 발생했지만 제주도 해녀들은 제주도에서 살지 어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육지에 나와서 예를 들면 그 긴 세월 동안 100년 이상 한반도 남부 또 뭐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뭐 중국 그렇게 멀리까지. 예, 청도 그리고 일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주 해녀들이 자기 고향에서 어로 활동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로 활동을 했을 때 그 어업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로 그렇겠죠. 활동을 했을 때 그 어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녀들은 그 자기들이 해녀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참하다. 빨리 이 해녀업을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쪽의 해녀들은 네. 내가 스스로 내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킨다. 너무 떳떳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선택한 직업. 네. 그리고 해녀업은 이제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너무 좋다. 밭에서 일하면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못 할 텐데 바다 일은 하루 종일 일을 하더라도 실증이 안 나고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경상북도 해녀하고 제주도 해녀들의 그 물질을 하는 그 인식, 예,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해녀인데 이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네요. 네. 물론 어느 쪽이 더 뭐 좋고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다 그렇죠. 보니까 역사적 배경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진짜 그 고향도 아니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어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또 핍박 아닌 핍박도 좀 받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네, 맞습니다. 해녀들이 어업 활동은요, 우리가 주로 식량 어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대기에 들어와서 제주 해녀들은 식량 어업이 아닌 그 산업용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전 해안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중국까지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녀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미역이나 전복이 최고의 그 가치 있는 해산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우뭇가사리나 아니면 가사리 또는 이제 감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뭇가사리, 감태 같은 경우에는 근대기에 들어와서 공업용 연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뭇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도료로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쓰고 있는 화장품, 립스틱 원료,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접착제용으로, 그리고 또 이제 비단, 일본에서는 이제 근대기 비단을 많이 외국으로 수출했는데, 그 비단에 들어가는 그 풀로 이제 우뭇가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감태 같은 경우에는 그 요오드라고 해서요, 의약품 원료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약의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일 전쟁 시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넘어와서 감태를 채취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감태를 채취를 해가지고 화약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해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이 해녀라는 직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다른 나라에는 이게 전혀 없는 그런 직업인가요? 네. 여성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질을 하는 직업은 일본하고 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서 보석, 그러니까 전복 속에 있는 진주를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네네. 남성들이 이제 물질을 했었는데요. 조개잡, 그 진주 조개잡이.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지금은 이제 산소 마스크나 이제 산소 호흡기를 써가지고 네.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제주도 해녀,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해녀, 그리고 남성 해사 몇몇 사람들 정도가 아무런 이제 장비도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생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해녀 문화가 또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뭐 산소 관련 이런 장비가 없이 들어가는 해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네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제주 해녀. 네. 그 제주도 해녀가 그 아무런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로 활동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해녀들이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바닷속 지형을 숙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관광객들이 뭐 해녀 체험 이런 것도 하고요. 해녀 문화 아카데미도 있는 거를 봤고, 또 직업 해녀 양성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녀 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전승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해녀 문화를 꼭 보존을 하고 전승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요. 네. 해녀가 사라지면 해녀 문화는 없어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제 해녀 문화, 그리고 해녀업의 가치,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업을 현재까지도 이제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제 가치라든가 또 문화, 그리고 없어지면 사라질 그 해녀들의 그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해녀가 요즘 뭐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존에 있는 해녀분들 대부분 고령이시고 네. 이게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 해녀의 문화라는 것을
그냥 역사책에서밖에 만나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 진짜 저희가 위기의식을 갖고 좀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예. 해녀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네. 해녀의 문화를 알리고 그리고 해녀업이 소중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리면 해녀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한지민 씨처럼 이렇게 네. 또 예쁜 또 젊은 청년들이 네. 또 이렇게 이 해녀 문화를 또 이어준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거기 산업화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전통의 어떤 여성 직업이기도 하고 전통의 또 그 어로 문화이기도 한데요. 김수희 박사님과 함께 이게 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행사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가녀린 몸이로 속곳을 걸치고 좁고 어린 모퉁이 돌아 홀래 끼지나 언덕 넘어